안녕하세요. 도너 김실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인테리어 시장에 의해 6번째 편으로 우리나라에는 어떤 인테리어 업체의 종류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업체 종류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인테리어 업체는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편까지는 시공력을 갖고 책임감을 가진 이런 업체를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인테리어를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신이 디자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여러 스타일의 디자인의 제안을 받아보려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것인지, 최대한 저렴하게 하려는 것인지, 디자인 설계부터 완공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려는 목적인지, 또는 안전한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주 목적인지 등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적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인테리어 업체 유형도 달라집니다. 만약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고의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건 그냥 나는 사기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인테리어 업체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인테리어를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자신의 목적 중 어디에 중심을 둘 것인지에 따라서 어떤 인테리어 업체의 유형을 선택하실지 기준을 잡으시고 컨택을 하셔야지만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테리어 업체는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인테리어 업체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집 근처에서 볼 수 있는 업체로 주로 한정된 동네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네 업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기업의 대리점인 한샘, LX, KCC 이런 브랜드 업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 리모델링을 주로 하는 디자인 업체 중에서도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에 따라 3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요. 먼저 상대적으로 시공에 대해서는 시공팀이나 기술팀에 일임하고 디자인에 포커스를 두고 디자인 설계를 주 업무로 하는 업체와,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에 포커스를 맞춘 업체 중에서도 인테리어 예산을 평균보다 훨씬 높게 투자하는 고객을 타겟층으로 하는 하이엔드 디자인 업체, 마지막으로 디자인 설계보다는 높은 마감 퀄리티와 하자 없이 최소한의 실공사비로 완공될 수 있도록 시공에 포커스를 둔 업체,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인테리어 업체의 이 5가지 유형에 맞춰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나는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에서 최대한 싸게 인테리어 하고 싶다. 그런데 하이엔드 인테리어 업체한테 가서, 아니면 디자인 업체한테 가서 긴 시간 동안 상담을 하고, 그리고 또 인테리어 설계를 받아보시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견적을 받아보실 거잖아요. 그때의 견적이 나하고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제외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럼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 인테리어 업체 5가지 유형의 특징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네 업체. 동네 업체는 업체가 있는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전체 부분공사 가리지 않고 모두 하는 업체인데요. 동네 업체의 장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도어나 도배 등 부분만 교체하는 공사를 맡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 인테리어 사장님이 목공이면 목공, 설비면 설비 등 자신의 주종목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웬만한 시공 직접 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수익을 계산하므로 상대적으로 다른 종류의 인테리어 업체에 비하여 싼 견적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공사를 하시기 때문에 어떤 AS가 발생했을 시 기술자나 외주업체가 필요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처리가 가능한 하자라면 저녁 늦게라도 당일에 바로바로 와가지고 하자 처리를 해주신다는 거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우선 가장 큰 단점은 가능한 여러 공정을 직접 해야지만 자신의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부분을 직접 시공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공정에 대해서는 각 공정의 기술자분들에 비해 마감 퀄리티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트렌드에 맞는 마감재나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디자인 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마감재와 제품에 따른 디자인에 대한 선택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두 번째 단점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아무래도 직접 시공한 경험이 많으시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이런 업체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조금은 일방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조금은 느끼실 수 있어요. 이런 동네 업체는 보통 전세나 월세를 내놓는 임차인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시고요. 자가인 경우 부분공사나 디자인에 크게 개의치 않고 견적을 채워 정도 생각하시는 좀 나이가 있으신 이런 어르신분들이 주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로 대기업 브랜드 업체에 대해 알아볼게요. 한샘이나 KCC, LX하우시스 등 대기업의 이름을 걸고 대리점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일단 각 브랜드에 따라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는 대형 쇼룸 매장이 있다는 것은 다른 인테리어 업체의 유형이 가질 수 없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자신들의 브랜드를 이용한 제품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사제 외주 업체들에 비하여 품질이 좋은 자재를 사용하고, 또한 자재뿐만이 아니라 가공하는 장비들도 일반 사제 업체보다 훨씬 고가의 장비를 사용해서 마감 역시 깔끔하게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로 AS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물론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대기업 브랜드지만 AS 처리가 심각하게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일반 업체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안정성이 높겠죠. 이런 대기업 브랜드 업체의 단점으로는 일단 가장 큰 것은 상대적으로 다소 비싼 견적에 있겠죠. 대리점에 하청을 주는 시스템이고, 규모가 큰 대기업인 만큼 많은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사의 브랜드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이 품질 면에서는 장점이지만, 반대로 다른 브랜드 제품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계안이 어느 정도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일에 따른 디자인 선택에 대한 폭이 좁다는 건 역시 단점으로 보실 수 있어요. 보통 브랜드가 아닌 일반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는 것을 좀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시는, 그리고 안전하게 공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테리어 유형입니다. 그럼 이제 디자인 업체 중에서도 디자인에 중점을 두는 업체를 알아볼까요? 디자인에 중점을 두는 업체의 가장 큰 장점은 개개인의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설계하여 디자인을 제안하는 것이 주 업무이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디자인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업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롭고 다양한 마감재와 제품을 소비자에게 추천하고 시공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폭넓은 마감재와 제품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단점은 역시 시공보다 디자인에 집중하는 만큼 비싸더라도 마감이 확실한 외주업체를 써야 하기 때문에 브랜드 업체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견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AS인데요. 물론 같은 디자인 업체에서도 차이가 크겠지만 아무래도 공사를 진행하는 지역이 동네 업체보다 광범위하고, 보수에 대하여 주로 거래하는 외주업체나 기술자에게 맡기기 때문에 동네 업체에 비해서는 AS 처리에 다소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디자인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고 다양한 디자인을 제안받고 싶으신 분들께서 주로 이런 업체를 컨택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이엔드 인테리어 업체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디자인에 집중한 업체 중에서도 상위 10% 이상의 높은 견적으로 최고의 마감재와 제품, 그리고 시공팀으로 높은 디자인 퀄리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디자인 업체 중에서도 상위 호환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가장 큰 장점은 인테리어 업체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접해보기도 어려운 고가의 해외 브랜드 마감재와 제품으로 시공을 합니다. 페인트 같은 마감재도 한 마리 50만원이 넘는 해외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고요. 싱크대 같은 가구 역시 싱크대만 1억이 넘어가는 불탑이나 지메틱 같은 독일 브랜드, 이탈리아 브랜드인 발쿠치네, 이런 제품들로 시공을 합니다. 타일 등 다른 마감재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상담부터 완공 후 사후 관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업체의 유일한 단점은 당연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견적으로 일반적인 소비자는 감당할 수 없는 견적입니다. 이런 하이엔드 인테리어 업체는 일반 대다수의 소비자가 타겟층이 아니고요. 최상위권의 견적을 인테리어 투자하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이나 제품에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상담부터 완공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런 업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디자인 업체에 포함이 되지만 디자인보다는 시공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의 가장 큰 장점은 현장에서 시공 과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시공에 대한 실수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마감 퀄리티에 대해 안정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에 직간접적으로 계속 관여를 하기 때문에 외주보다 직영공사를 많이 함으로써 실공사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높은 견적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에 집중한 업체만큼 새로운 마감재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적을 수 있으나 다양한 시공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추천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정도의 트렌드한 마감재와 제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이런 업체는 시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실장님이나 아니면 직원이 있기 때문에 AS 요청 시 기술자가 꼭 필요하지 않은 공정이라면 동네 업체만큼은 아니지만 발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역시 장점만큼 단점도 많은데요. 일단 전문적인 디자이너가 아닌 시공 능력에 집중하는 만큼 전문 디자이너가 있는 업체에 비하여 디테일한 디자인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로 가성비를 추구하는 대다수의 소비자가 주 고객층이기 때문에 고가의 브랜드 제품이나 외주업체에 대한 정보가 다소 부족합니다. 또한 디자인 전문 업체가 아니다 보니 도면이 아닌 3D 이미지 컷 같은 추가적인 서비스를 원할 시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이 역시도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디자인 컨셉이 결정되어 있고 디자인 업체 중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업체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런 업체를 선호합니다. 이렇게 인테리어 업체 유형에 따라서 각기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이제 디자인 기획 능력, 그리고 마감 퀄리티, 견적, AS 이 4가지 요소로 해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 예외가 있고 같은 인테리어 유형의 업체들 중에서도 상위 10%가 있고 하위 10%가 있기 때문에 100% 맞다고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냥 통상적인 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동네 업체의 10% 상위권에 있는 업체는 디자인 업체 중 하위 10%에 있는 업체보다 마감 퀄리티가 더 잘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의상 디자인 업체 중에서도 디자인에 집중한 업체는 디자인 업체, 시공에 집중한 업체는 시공 업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 기획 능력은 하이엔드 디자인 업체가 가장 뛰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업체, 그 다음에 시공업체랑 브랜드 대리점 업체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브랜드 대리점 업체는 홈 인테리어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양성 측면에서는 시공업체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동네 업체, 이 순서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감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하이엔드 디자인 업체가 가장 높겠고요.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브랜드 대리 업체와 시공업체, 디자인 업체 아마 비등비등 할 거예요. 이런 업체 유형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네 업체 순으로 높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견적 측면에서는 당연히 동네 업체가 제일 저렴할 테고요. 그 다음에 시공업체, 그 다음에 디자인 업체와 브랜드 대리점 업체가 좀 비슷할 수 있는데 디자인 업체 쪽에서 조금 더 고가의 제품이나 마감재를 사용한다면은 디자인 업체가 조금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엔드 디자인 업체, 이 순서대로 비싸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평단가에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평균적인 평단가로 금액을 환산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동네 업체가 공정을 진행을 한다면 같은 공정을 진행했을 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시공업체는 생각을 하고요. 대기업 브랜드 업체는 200에서 250만원, 디자인 업체는 200에서 300만원 정도 공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이엔드 디자인 업체의 경우에는 마감재와 제품에 따라 견적의 편차가 매우 큰 편인데요. 평당 최소 300에서 1000만원 이상까지도 견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평단가는 현장에 따라 많이 있을 수 있는 변수를 일반화하여서 대략적으로 인테리어 업체의 유형에 따라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 공정이 늘어나거나 마감재나 제품을 업그레이드 할 경우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AS 경우에는 동네 업체가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시공업체, 그 다음에는 하이엔드 디자인 업체와 대기업 브랜드 업체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유는 하이엔드 디자인 업체는 고가의 외주 업체를 쓰기 때문에 이 고가의 외주 업체에서도 발빠르게 좀 AS에 대해 대처를 해줍니다. 대기업 브랜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지역 내에서 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 있는 외주 업체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 대기업 브랜드 업체 역시 하이엔드 디자인 업체만큼 빠르게 대처가 가능해요. 그 다음은 디자인 업체, 이 순으로 발빠른 대처가 확률적으로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테리어 업체의 유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 정리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 인테리어 업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에서 최대한 싸게 하려는 목적이라면 동네 업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 컨셉이 명확히 있고 그 안에서 가능한 저렴하게 인테리어를 하시려는 목적이라면 시공업체를, 최적의 디자인을 제안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할 목적이라면 디자인 업체를 고르시면 되고요. 디자인이나 견적보다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할 목적이라면 대기업 브랜드 업체, 마지막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최고의 디자인을 지향하면서 하이엔드 인테리어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하이엔드 디자인 업체 중에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하여 목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후 업체를 찾으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 낭비 없이 자신에게 맞는 업체를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것으로 오늘은 자신의 인테리어하는 목적과 인테리어 업체의 유형에 따라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이런 업체들 중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시용력도 갖고 있고 그리고 투명한 견적을 제시하는
이런 업체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상 도우머 김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